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가지게 된다. 결국 차이는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느냐 아니면 그저 생각으로만 갖고 있느냐일 뿐이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의 물가도 높아져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물가가 싼 동남아에 가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에 가장 큰 소득을 올려야 하는 40대가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나름 만들어 놓은 터전을 모두 버리고 떠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도 한국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주를 실행했다기보다는 생각은 오래 했지만 판단과 실행은 며칠 걸리지 않았기에 결국 이주라는 어마무시한 일은 저지르는 것이지 생각을 오래 하고 분석한다고 더 좋은 계획도 방안도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다. 특히 나이가 젊어 아직 한국에 이렇다 할 기반이 없다면 그리고 아이가 없다면 그나마 잃을 것이 많지 않기에 결정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겠지만 40대는 이미 한국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뿌리를 걷어 새로운 곳에 다시 뿌리 내린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고사하는 나무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럼 과연 40대가 동남아로 성공적인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슈를 먼저 생각해야 할까? 나는 먼저 이러한 이슈를 나름 생각해보고 실행에 옮긴 사람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차후 생각해볼 만한 사람을 위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참고로 내가 남긴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첫 번째 경제적 이슈다. 동남아 이주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본질적인 동기이자 또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데 발목을 잡는 이슈이기도 하다. 일단 동남아 물가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동남아 물가가 싸다고 착각하는 것은 현지인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남아로 이주해 와서 현지인처럼 먹고 현지인처럼 거주하는 곳에서만 거주할 수 있다면 생활 물가는 생각한 것만큼 쌀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식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다. 한국식으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당연하지만 현지에서는 모든 것을 더 비싸게 지불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남아 물가는 한국에서 지불하고 있는 생활비의 80에서 90%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경제적인 이슈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가서 뭐 먹고 살지이다. 일단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이민제도가 없다. 그리고 법도 자국민 위주로 짜여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다. 동남아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대부분 영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동반한 가디언스 비자 혹은 사업 비자,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무비자로 들어와서 체류 기간이 차면 다시 출국했다 들어오는 비자론으로 살고 있다. 40대의 경우 현지 업체에 취업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물론 주재원은 번외로 한다. 이렇게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 동남아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에서는 사업 비자를 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많다. 현지인도 사업하면 쉽지 않은 판국에 현지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은 시장을 놓고 한국 교민들끼리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어 한국 사업자는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포끼리 경쟁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현지인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 안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아이들의 학업이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40대의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생인 경우도 많다. 동남아로 이주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먼저 경제적인 이슈와 함께 아이들의 진학 문제가 대두된다.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국제학교로 진학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현지 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지만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현지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현지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동남아 국제학교의 등록금 역시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만 다녔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 학원을 2-3개 정도 다녔다면 매월 몇십만 원 더 지불함으로써 동남아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물론 학교마다 교육 커리큘럼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좋다,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동남아 국제학교는 영국과 미국의 커리큘럼을 채택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처음 몇 개월 또는 1-2년은 언어 때문에 고생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국제학교의 초등학교 과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갈 수 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부터는 학과 수준이 높아져 영어가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학과 수업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생이라면 부모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아이들이 충분히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아이 스스로가 직접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나 아이 둘 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슈는 첫 번째 이슈와 연동되는 이슈이다. 즉 신분의 문제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동남아는 대부분 영주권이 없다. 물론 몇몇 국가에서는 은퇴 비자를 주곤 한다. 은퇴 비자? 쉽게 말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국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다. 몇몇 국가는 현지 부동산을 사야 하고 현지 은행에 상당 금액의 돈을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둔다. 아예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비장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 어느 정도의 자금적 여유가 있다면 40대라도 은퇴 비자를 받아 동남아에서 거주하는 동안 안정적인 신분 보장을 받는 것도 속이 편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은퇴 비자를 받았다고 경제적 이슈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은퇴 비자는 자국에서 돈을 쓰라는 것이지 돈을 벌라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이슈는 동남아 이주를 넘어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결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슈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이주를 결정하게 되면 판단 미스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말을 하다 보니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이슈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특히 40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음 영상으로는 문제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기회로, 어떻게 해결 방안으로 기획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타키나발루 오늘의 날씨 언제나 맑음.